비머진 언덕의 풀빛 더욱 짙은 그런 강을 다시 다녀보고 싶다. 4대강 사업 같은 강을 죽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동맥인 강을 살리는 길은 글쓴이 신경림 시인 강에 대한 기억나는 중학교 시절을 강과 꽤 깊은 인연 속에 보낸다. 읍내에서 자취를 했는데 토요일이면 시골집에 가서 한 주일 먹을 양식과 찬을 가져와야 했다. 읍내에서 시골집으로 가는 방법은 둘이었다. 하나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30리를 다시 걷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강을 따라 50리를 걷는 것이었다. 내가 주로 뒤에 길을 취했던 것은 차비도 차비지만 하루에 한두 번 있는 기차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이 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도 내가 그쪽을 더 많이 이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랬지만 늘 길동무가 되던 같은 집에서 자취를 하던 친척형이 유달리 강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정선 아리랑 같은 미녀를 길게 뽑으며 강 위를 떠가는 뗏목, 물새들을 데리고 빨간 노을 속을 삐걱거리며 왕복하는 나룻배, 복사꽃이 빨갛게 핀 강마을길. 강을 노래한 시들, 강을 따라다니는 여행은 여전히 신나는 여행이다. 당연히 나는 이런 여행도 여가만 있으면 마다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때 특히 들였던 재미는 선인들이 들였음직한 강가나 강마을을 찾아가 그때의 모습을 더듬어보는 일이었다. 특히 선인들은 삶의 활력이요 생활의 중심이었던 강을 소재로 많은 시를 남기고 있는 터다. 가령 10여 년 전 17세기의 시인 홍우원의 문집 난파집에서 환강도중이라는 시를 읽고서는 수몰 직전에 환강나루를 찾아갔었다. 물론 홍우원이 그곳을 지났다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하얀 모래사장 푸른 강이 둘러있고 흰 새들 오락가락 그냥 날아다니네. 노래하며 지나가는 작은 배 한 척 삿대질 할 때마다 맑은 물결꽃이 피네. 라는 그 시의 정서는 나로 하여금 단숨에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게 했다.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왕의 진노를 사귀양가는 그와 후미진 주막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는 상상은 여간만 즐겁지 않았다. 그 직전에는 19세기의 시인 윤종옥의 금강을 건너며를 읽고 이포라는 금강하구에서 가까운 포구를 찾아간 일도 있다. 그 뒤에 바로 유황산이 있고 그 유황산에서 옛날에는 당나라로 끌려간 백제 유민들을 그리는 놀이를 했다는 전설이 있는 포구였다. 역시 윤종옥이 다녀간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래도 마침 비도 내리고 빈약한 술집에는 뱃사람 몇이 술을 마시고 있어 그의 시를 읽는 재미를 맛보게 해주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강은 여전히 슬픈 소리로 출렁이고 있었다. 광주항쟁이 있은 직후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다. 금강 푸른 물기름인 듯 고요 깊은데 나루터의 나그네들 비를 맞고 서 있네. 세상 건져 백성 편케 하자던 오랜 내 뜻이여 쪽배 저 사람 건네주는 사공만큼도 힘이 없구나. 서사시 동명항편의 작자인 고려시대의 대시인 이규보의 개오리라는 시를 읽고 한강의 용포를 찾아보려 애쓴 일도 있다. 용포라는 이름은 두어 군데 있었으나 시의 표현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는 한강에서 오늘의 모습을 지우고 밑그림으로 깔린 700년 전의 모습을 찾아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강 건너가 가물가물 보이는 넓은 강가에 서서 늦가을 쪽배를 타고 넓은 강을 건너는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첫새벽 용포를 떠나 황혼의 개울에 대었네. 점점이 박힌 구름지는 해 놀려대고 사나운 돌물살을 막네. 물나라의 가을이 먼저 써느라고 배하는 밤이 더 차다. 강산이 그림보다 나으니 혹여 그림으로 잘못 보지 마소. 강마을의 공통된 현실. 몇 해 전에는 한 잡지사의 기획으로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을 두루 돈 일이 있다. 여전히 강은 아름답고 강마을에 그나름의 정취가 있었지만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옛날에 그 맑고 깨끗한 물은 아무데서도 볼 수 없는 점이었다. 생으로 마시고 살던 물이 밥도 짓고 하던 그 강물이 이제는 빨래도 하기 어렵게 된 것이 모든 강마을의 공통된 현실이었다. 어떤 곳은 아예 강물이 시커멓게 썩어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말로만 듣던 강의 오염을 이 기행에서 직접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미 우리 강은 살아있는 강이 아니었다. 낙동강이 가장 심했고 영산강, 금강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보였다.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돼 온 섬진강도 그 상류의 염색 공장이며
볼제 공장이 들어서 더 이상 깨끗한 물을 가지지 못하게 된 점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다. 물론 주범은 산업폐기물 산업폐수였다. 통영 오광대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낙동강의 합천 반마리를 찾아갔을 때였다. 나는 이곳이 한참 페놀 유출로 말썽이 났던 낙동강의 한 줄기인 만큼 그다지 맑은 물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하온이 발달하고 강장이 크게 섰던 이름 있는 고장이니 그만한 정치는 가지고 있으리라 믿었다. 통영에서 보존되고 있는 오광대의 이미지 탓도 있었다. 그러나 강가까지 나 있는 포장길이 무색하게 치에서 내리자마자 강물이 바라는 구역질 나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빨래하는 사람 하나 없는 강물은 더 끔찍했다. 나룻배 한 척이 죽음 같은 강물 위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 그 배가 와닿은 나루에 온통 수천 수만 마리의 피라미 모래무기가 허옇게 배를 드러내고 나자라져 있었다. 아직 숨이 끊기지 않은 것도 있고 이미 썩어가는 것도 있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물을 길어다 마시고 이 물로 밥 짓고 국 끓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지었다. 작년부터 강상류에서 부쩍 산업수를 흘려보내 죽음의 강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빨래를 하면 옷이 빨아지는 것이 아니라 검누렇게 기름때가 묻을 뿐 아니라 고약한 냄새까지 배어 영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물을 마신 가축은 시름시름 병을 앓는다고 했다.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하급수가 되고 말았다. 강을 더럽히는 것은 산업 폐기물이나 폐수만도 아닌 것 같았다. 남한강의 상류가 되는 정선의 명승지 모른 데에 갔을 때다. 발을 벗고 물에 들어섰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발바닥에 물컹하는 불쾌한 감촉이 느껴져서였다. 몸을 굽혀 살펴보니 손뭉치 비슷한 것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다. 옮겨 디디니 이번에는 병마개와 깡통이 발에 걸렸다. 밖으로 나왔으나 그곳도 안심하고 발 디딜 곳이 많지 않음을 이내 알았다. 강변이고 언덕이고 똥오줌으로 질펀했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바위 뒤며 언덕 아래 조금만 움푹 패인 곳이면 모두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다. 서울 사람들 놀러와서는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데나 깔기고 그래 강물이 이 꼴이지요. 보세요. 강변 어디 한 군데 편한 곳 있어요. 온통 변소여 쓰레기장이지요. 안동네 이장의 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일부러 그냥 두기로 했다고 한다. 손도 딸리고 화도 나서다. 아예 유원지 구실을 못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눈치였다. 신문 보니 다른 데는 공장에서 산업폐수를 벌여 강물이 썩는다고 하는데 여긴 이 위에 공장이 없으니까 물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림없어요. 우리나라는 산업 폐기물 따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구 버리는 쓰레기며 오물 따위로 더 자연이 망가질 테니까요. 입만 벌리면 환경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온 쓰레기 하나 다시 가져갈 줄을 모르니 아무렇게나 버린 오물이 결국은 자기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서울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고 그는 경고했다. 산업폐수나 폐기물이 아닌 낚시꾼이며 관광객 등 사람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강이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은 충주호에서도 볼 수 있었다. 바로 이태전이다. 충주에서 단양으로 가는 유람선을 타고 물에 잠긴 옛 나루 위를 지나가 보기로 했다. 배에는 단체로 온 몇 배가 있는 것 같았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중년 아낙네들도 있고 늙은이들도 있었는데 먹다 만 빵이나 음료수병, 비닐봉지를 요령껏 호스로 집어던지는 사람이 많았다. 아주머니 그렇게 아무데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젊은 승무원이 한 아낙네를 잡고 주의를 주었다. 아이고 무시라 물었고 이 쓰레기를 가지고 저 끝까지 가란 말가. 쓰레기통을 놓으려면 쓰기 좋게 놓아야지. 아낙네는 별 시더분 차는 소리 다 듣는다는 투로 핀잔을 주었고 승무원은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같은 날 단양에서 만난 군의 한 직원은 남한강 오염의 주범은 낚시꾼들이라고 단정했다. 우선 고기를 유혹하는 낚시밥부터가 물을 엄청나게 더럽힌다. 게다가 밤을 새우는 낚시꾼들은 밥을 해먹거나 라면 따위를 끓여 먹는데 그 찌꺼기가 그대로 호수로 들어간다. 술이나 음료수를 마시고 빈 병을 도로 가지고 가는 낚시꾼은 거의 없다. 이곳에도 군데군데 쓰레기장이 있으니 그 곳까지만 가져다 놓아도 좋겠는데 대개 그 자리에 수북하게 모아놓거나 돌 틈에 숨겨놓는다. 비가 와서 물이 불면 모두 강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변소까지 가기가 귀찮으니까 똥오줌도 아무데나 놓는다.
고기가 잘 잡히는 자리는 어대를 막론하고 악취가 대단하다. 그는 그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낚시를 못하게 해야 해요. 적어도 낚시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환경인식이 없는 사람은 낚시를 못하게는 해야죠.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는데 우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무엇을 버리고 깔기고 하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크게 물리는 방법도 강구해야죠. 몇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몇십만 원 이렇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심하게 다뤄도 상관없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다. 강은 단순히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이 기행 이후 내가 강을 대하는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강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마음이 편해졌지만 이제는 아픔 같은 것이 먼저다. 그것은 깊은 절망감이기도 했다. 강은 말하자면 이 땅의 동맥이다. 사람들은 옛부터 강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고 강을 중심으로 문화를 만들어 왔다. 강은 길이 되고 마당도 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서로 오가게도 만들었던 것이다. 강은 단순히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강이 썩고 있다는 것은 동맥이 썩고 있다는 소리다. 동맥이 썩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는가? 이 땅이 중병에 걸린 것이다. 이용학은 두만강에서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 오늘 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그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고 노래했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슬픔을 안고 가슴을 밟을 강도 없게 되는 것이다. 다 죽어버리고 말면 그뿐이니까. 문득 강을 그린 가장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생각난다. 묘청의 난때 서경으로 천도하고 북방으로 국력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여 묘청의 편에 섰다가 삼국사기의 작자 김부식에게 죽임을 당한 정지상의 대동강이란 시다. 비 멎은 언덕에 풀빛 더욱 짙었는데 남포에선 임보내니 노래도 구슬프다. 대동강 저 물결이 어느 때나 말을 쏘냐.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파도로 붙네.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녹색 푸른 파도로 불어나는 그 아름다운 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보지 못하고 말 것인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산업 폐기물이며 폐수에 의한 자연 파괴를 완전히 막을 수 없을는지는 모른다. 그렇더라도 우리들의 도덕적 자각에 의해 자연 파괴는 상당히 막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핵을 반대하고 산업화를 반대하는 등 큰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자연을 지키는 길이라는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 강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고 자연 파괴를 막는 가장 손쉽고도 빠른 길일 것이다. 비 멎은 언덕의 불빛 더욱 짙은 그런 강을 다시 다녀보고 싶다.